내 참 이 형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구만. 항상 응원해요. 캡틴 son의 품격은 정말 누구보다 높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진짜 우리의 고트.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 주장으로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안 응원하고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행복 축구하자. 손흥민이 21일 자신의 SNS에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많은 축구 팬들이 감동하며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런던까지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까지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고 손흥민은 이강인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팀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사상 초유의 내분이 일단락되었다며 응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이강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팬은 이강인의 사과문과 손흥민의 글을 보니 그동안 나온 기사 보도가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경기 당일 물병 던지기나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놈임. 지금 워낙 여론 나쁘고 광고 떨어져 나가니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가면 쓰는 거지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이강인이 깊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서 진정성까지도 의심하며 불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쉽게 넘어가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다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가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번에 클린스만을 경험하면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했기에 이번 선임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파로 임시감독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독은 홍명보 감독, 황선홍 감독, 최용수 감독, 김기동 감독, 김학범 감독 등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의 통화에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염두에 둔 임시체제나 외국인 감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파 감독으로 최대한 빨리 선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감독 등이 유력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의 경우 오는 4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어 겸직을 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과 최용수 감독에게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리그 개막전을 준비하는 감독을 데리고 오는데 무리가 있고 앞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 차세대 감독 후보군을 여유있게 추리고 접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한 달 뒤에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기에 적어도 5월까지 임시감독을 맡아줄 사람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설 박항서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베트남 대표팀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 소속팀이 없고 지난 19일 베트남 박린 FC 고문으로 취임했지만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 상대 태국의 전력을 가장 잘하는 인물이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당장 어떤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어도 선수단 파악이나 상대팀 분석할 시간이 모자란데 박항서 감독은 당장 와도 선수단 파악이나 장악은 물론 상대팀 태국도 어떤 이보다 잘 알고 있어 전술적 준비가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와도 겨우 비기고 4강전에서도 졸전을 치렀기에 동남아 최강자 태국과 승부도 방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바로 박항서 감독으로 지금 한국 대표팀을 맡아줄 사람으로 박항서 감독이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이강인 4분 등으로 흔들리는 한국 축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 박항서 감독의 연륜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아버지 같은 리더십으로 베트남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또한 규율을 어기고 잘못한 선수에게는 엄하게 호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맡아 체질을 바꾸며 승리를 빠르게 끌어올린 요인은 바로 체력과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이 없고 국내 선수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비판받았음에도 유명한 선수 출신으로 선수단을 불협화음 없이 잘 이끌어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도 져버렸습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거의 방임 상태에 가깝게 방치하며 불협화음을 조정했습니다. 자유롭게 개인별로 대표팀 훈련지에 오게 하고 경기에 돌아가는 것에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거나 대표팀 단체 생활에도 정해진 규율이 없어 혼동을 주었고 이번 탁구장 사건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이 만약 지휘봉을 잡았으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표팀 막내 격인 이강인이 주장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시절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이강인보다 더한 풍은아 이천수가 있었습니다. 이천수도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기량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고 자만감이 컸기에 대표팀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조직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이런 이천수를 다루는 방법이 남달랐습니다. 이천수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대표팀에 뽑기 전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발할 선수들을 보러 다닐 때 이천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뛰고 있었는데 히딩크가 보러 오자 보란듯이 골을 엄청나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수는 됐다 이랬는데 히딩크 감독은 난 저런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천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 당시 저는 이미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일 정도로 태생부터 천재였는데 히딩크 감독은 절 안 뽑았다. 제 시합 보러 와서 쓴소리만 하고 절 너무 힘들게 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천수는 하지만 그 뒤로 2002 월드컵에 데려가긴 했다며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쓰신 회고록을 보니까 다소 날선 이미지의 천수를 위한 나름의 길들이기를 했던 거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천수는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는 잊히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수는 대표팀에 뽑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도 기행을 보여서 히딩크 감독은 물론 박항서 감독까지 곤혹스럽게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첫 번째 경기 폴란드를 이겼고 그 다음 미국전에서 골을 먼저 먹고 페널티킥 상황이 생겼습니다. 1번 키커가 황선홍이었는데 황선홍이 안 찬다고 하자 2번 키커는 이을용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천수가 재빨리 가서 PK를 차려고 공을 잡았습니다. 이천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린 마음이 진짜 한번 차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PK 골을 넣으면 역사적인 세리머니를 할 수 있고 히딩크에 안겨서 광고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수가 PK를 차려고 하자 히딩크 감독은 이천수가 왜 공을 잡고 있냐 라고 하며 당시에 박항서 코치는 이천수에서 키커를 이을용으로 바꾼 뒤 차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을용은 골을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안정환을 비롯해 주변에서는 이천수 때문에 부정타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당시 이천수의 돌발행동 후폭풍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천수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룬 뒤에도 히딩크 감독의 독설로 동기를 얻어 4강 신화까지 이룰 수 있었다며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16강 진출에 만족할 때 나의 목표는 16강이 끝이 아닌데 너네 목표는 누가 얘기한 거야 라고 물으며 그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선수단을 불러놓고 쌍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변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간의 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어떤 감독보다 위계질서와 규율을 중시했습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의 옷차림, 식사 시간까지 관리하면서 대표팀의 규율과 기강을 잡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5년 당시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바르셀로나 유스팀의 천재 이승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유망주에게는 어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은 유망주들이 어른의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재능이 있는 유망주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히딩크를 보좌했던 박항서 감독은 베테랑 감독을 맡자마자 대표팀의 규율을 강조하면서 원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식사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복장 통일, SNS로 팀 비방 금지, 시간 지키기 등 구체적인 생활 규율도 정해 선수들과 공유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규율 외에도 식사나 잠자리 같은 사소한 부분이 인간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첫날 식사를 하는데 양식을 따로 챙겨주길래 선수들과 똑같은 베트남 음식을 달라고 했고 기존 외국인 감독들은 합숙 훈련 때도 집에 가서 따로 잤다길래 선수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기 위해 같은 숙소를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원격으로 선수들과 소통하는 클린스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규율을 통해 정신력을 다잡으면서도 아버지 같은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버지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에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멤버 정혜성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되면서 박항서 감독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는다면 김남희 전 성남 감독 등 2002년 멤버들이 코칭 스태프로 지원 사격을 할 수 있고 대표팀의 흐트러진 규율과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구 관계자는 박항서 감독 등 축구 원로계 임시 감독을 맡겨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시간을 벌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장 태국전이 있지만 전술 전략보다
갈라진 한국 대표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박항서 감독의 선임론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이번 대표팀 사건은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국내 축구팬들은 축구협회를 비롯해 대표팀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